네, 그러면 지금부터 핸즈온 파이토치를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웹사이트는 콜앱이라는 곳입니다. 콜앱은 검색을 하실 때 콜랩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구글 콜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작성을 했던 목록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만약 새롭게 어떤 어,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새 노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글 콜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때 텐서플로우가 구글에서 개발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글이 이렇게 텐서플로우라는 그런 패키지를 개발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 구글은 이제 클라우드 서버 프로바이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컴퓨팅 파워들을 기업들에게 소싱을 해주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개발 그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개발이 그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개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유휴 컴퓨터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연구나 혹은 뭐 기타 다른 사람들이 간단하게 써볼 수 있도록 이 만든 이 플랫폼이 이제 구글 콜앱입니다. 구글 콜앱에 처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러한 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이제 기본적인 작동 방법은 주피터 노트북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아까 영상에서 설치를 하셨겠지만 설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간단한 작업을 해보실 때 구글 콜앱을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글 콜앱의 장점은 굉장히 노트북보다 괜찮은 개발 환경입니다. 어, 한 번에 두 개까지지만 GPU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환경을 사실 이런 개발할 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개발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웬만한 패키지는 구글 콜앱에 다 깔려 있다.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최소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게 무료로 쓰는 거다 보니까 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통 10시간이나 20시간 정도 학습을 시켜야 되는 그런 모델의 경우에는 학습을 시켰을 때 그 결과를 그런 모델은 구글 콜앱의 그 최대 실행 시간보다 더 초과를 하기 때문에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구글이 그냥 이 세션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던 그런 결과값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글 콜앱을 쓰셨을 때에는 정말 간단한 테스트하는 용도, 이 코드가 정말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용도, 그 정도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서버에 여러분만의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줄 이제 컴퓨터 자원을 이제 할당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화를 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 리소스가 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램이랑 디스크, 이제 램 같은 경우는 실행할 수 있는 메모리 자원이고요. 이제 디스크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하드웨어 디스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할당된 거는 램은 12기가, 디스크는 한 70기가 정도 할당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노트북의 사양이 이거보다 더 적다면 이 코랩을 가지고 개발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U를 선택을 하는 방법은 런타임에 들어가셔서 런타임 유형 변경 가시면 처음에는 하드웨어 가속기가 none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none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none GPU, TPU가 있습니다. 이제 none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CPU와 램 디스크만 가지고 개발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고, GPU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특정한 GPU 하나를 어, 할당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여기 보시면은 the type of GPU that is available in Core vary on time.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할당되는 GPU들이 다릅니다. 그 말인즉슨 어쩔 때는 뭐 NVIDIA의 K80 혹은 T4 혹은 P4 혹은 P100 뭐 이런 것들이 랜덤하게 여러분들에게 할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 GPU들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1050이라든가 1060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GPU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크게 불편을 느끼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노트북에서 들어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K80의 경우 이제 GPU에도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제 GPU 메모리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K80의 경우에는 뭐 24기가의 그래픽 카드 메모리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델을 활용하고 데이터셋을 활용할 때 거의 한 20기가에서 22기가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제 노트북에서 GTX 1050을 쓰고 있고요. 거의 2에서 3기가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좀 익셉셔널한 경우이고요. 따라서 정말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TPU라는 거는 이제 어,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ASAC 칩이라고 해서 GPU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범용적인 병렬 처리 그래픽 병렬 처리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특화가 되지만은 않은 그런 그래픽 카드 그런 전자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3D 렌더링을 한다든지 뭐 영상 처리나 뭐 음악을 만드는 그런 다양한 환경에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GPU 카드인데요. 근데 이제 ASAC처럼 정말 그 텐서 연산에만 특화가 된 그런 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칩들이 이제 TPU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TPU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아마도 저희가 이 TPU를 활용을 하게 될 상황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들은 보통 CPU나 GPU에 국한되어 있고 TPU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체크를 안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넌이나 GPU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GPU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재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할당이 될 때의 문제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션을 실행을 시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라는 변수에 2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런타임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런타임 상태가 삭제된다.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게 모두 삭제가 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아까 만든 a라는 변수가 이제 아예 없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런타임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런타임을 초기화하기 전에는 초기화한다는 거는 모든 게 다 사라진다, 리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작성하셨던 코드를 공유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걸 누르셔서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를 가져오시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정한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용자 모두가 볼 수 있게 권한을 설정한 다음에 링크를 복사를 하시고 시크릿 창에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썼던 코드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볼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가 오늘 만든 코드를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어두운 화면입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할 때 이제 흰 화면을 보면은 이제 눈이 좀 아파서 까만 화면을 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앱이라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의 아이들 형태를 띄고 있고, 그 다음에 CPU만 쓸 수 있거나 GPU를 쓸 수 있다. TPU는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쓸 일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쓴 코드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까지만 아시면은 콜앱은 콜앱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다 익히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세션의 GPU가 할당이 돼 있어서 이걸 종료시켜 주어야 이제 지금 다른 곳에서 저희가 이제 GPU를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종료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파이토치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파이토치 튜토리얼에 가시는 방법은 파이토치를 구글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 tutorial.pytorch.kr 가시면은 파이토치 튜토리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직접 클릭을 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해볼 거는 시작하기, 파이토치로 딥러닝 60분 만에 끝장내기, 여기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전부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토치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혹시 뭐 원본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설명은 그대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부분은 제가 참조라고 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를 보시고 이제 조금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미 해놨네요.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파이토치와도 좀 무관한 설명이 좀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파이토치가 무엇인가요? 가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걸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matplotlib library inline이라는 걸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라는 거는 이 퍼센트 메서드를 처음 보셨을 텐데요. 이걸 이제 매직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제 매직 메서드를 가보시면 이제 이 퍼센트라는 거는 이제 매직 메서드고, 매직 메서드는 아이파이썬에서 쓰이는 건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터랙티브 파이썬이라고 이제 파이썬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쉘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플럽 라이브러리로 시작되는 모든 대상을 바로 출력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어느 상황에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이파이썬에서 나오는 모든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거는 이제 개발 환경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아이들 중에서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주피터 랩이라든지 아이파이썬이라든지 혹은 뭐 스파이더도 보여드리면, 네, 이런 형태로 네,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걸 선호를 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R 스튜디오를 좀 좋아하셨던 분들은 주피터 노트북보다는 뭐 이거를 스파이더를 설치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설치가 되게, 이걸 설치를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나콘다를 까시게 되면, 설치를 하시게 되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미니콘다를 깔았기 때문에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 아이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치를 안 하셔도 뭐 스파이더를 런치를 딱 누르시게 되면은, 혹은 런치가 없다면 인스톨 누르시고 런치를 하시게 되면은 스파이더를 쓰실 수 있고요. 뭐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피터 랩도 있는데, 주피터 랩은 조금 더 3D 인터랙티브에 좀 특화가 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피터 노트북 혹은 스파이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처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성균관대 이메일이 있는 경우에 1년 정도 무료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세 개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파이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정말 잘 돼 있어서 파이참을 쓰기도 하고, 파이참을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뭐 디버깅을 한다든지, 뭐 개발 환경이 제일 좀 다 통합이 돼 있어서 무겁지만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뭐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코드, 돌아가는 코드를 짜고 싶을 때,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볼 때 좋은 코드, 좋은 아이들입니다.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변수 상황이라든지, 혹은 뭐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상태창을 띄워놓고 지금 현황을 계속 추적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매트플랍 인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파이썬에서 쓰이는 매직 메서드고, 이걸 쓰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래프 같은 거는 이제 PLT I'm show를 해도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에선 보이지 않는데, 이걸 쓰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실행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일단 실행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는 무엇인가요? 파이썬 기반의 과학 연산 패키지로 다음과 같은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numPy를 대체하면서 GPU를 이용한 연산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의 유연성과 속도를 제공하는 딥러닝 연구 플랫폼이 필요한 경우. 네, 말 그대로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큰 경우고요. 이제 numpy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가 나오기 전에 어떤 행렬 연산을 위한 어, 패키지 중에서 파이썬에서 가장 크고 가장 범용성이 높고 가장 많이 쓰였던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numpy하고 pytorch하고도 호환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씩 저희가 실행을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텐서는 numpy의 nd array하고 유사하고 추가로 GPU를 사용한 연산 가속도 가능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텐서가 사실은 행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numpy를 쓰셨던 경험이 있으신다면 ND 어레이를 썼던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쓰였던 거의 모든 메서드들이 파이토치에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numpy 같은 경우는 파이토치에 비해서 연산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느립니다. 대용량 연산에 대해서는. 왜냐면 텐서플로우는 이제 GPU를 활용을 할 수 있고 이제 numpy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좀 예외적인 말씀 예외적인 내용입니다만, 만약에 numpy로 여러분들이 좀 GPU를 활용한 중요한 작업을 하고 싶다, 혹은 좀 더 빠른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넘바라는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인데 인터프리터 언어는 한 줄 한 줄 실행을 해야 돼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한 단점을 막기 위해서 이제 JIT 컴파일러,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컴파일러의 장점을 가져와 가지고 미리 컴파일을 시킨 다음에 실행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파이썬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뭐 numpy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파이토치가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import torch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from underbar future import print 펑션이 조금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더블 언더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블 언더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에서 좀 규약적으로 쓰이는 그런 형태, 이제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 규약이 있습니다. 이제 더블 언더바는 뭐 이런 상황이 쓰인다, 저런 상황이 쓰인다 한데, 이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 이름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future에서 import print 펑션,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이 더블 언더바 future 패키지에는, 그러니까 파이썬 2하고 파이썬 2에서 쓰이는 메서드들을 파이썬 3에서도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똑같이 쓰는 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파이토치하고 그렇게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 문서에 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인쇄를 할 수 있다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줄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시게 되면, 이 줄을 놓고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실행을 하실 수 있고요. 주석 처리를 잘 풀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되지 않은 5 곱하기 3 행렬을 생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 곱하기 3이니까 이거 순서 그대로 5,3 이렇게 torch.empty 해서 5,3을 해주시면은 똑같이 5 곱하기 3 행렬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가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는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 라는 거는 정말 랜덤한 베리어블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의 랜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인 랜덤이 아니라 정말 아무거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숫자들이 되게 많은데 중간에 특이하게 none value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none value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컴퓨터 언어에서는 숫자가 0인 경우하고 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0인 거는 없는 경우고, 난 같은 경우는 이게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고 non value라고 합니다. 난 혹은 null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나는 torch.empty라고 해가지고 그냥 초기화되지 않은 variable 5 곱하기 3 행렬을 생성을 했는데 왜 numValue가 나왔을까 궁금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calculation을 하게 될 때 numValue 같은 경우는 뭐 더해도 넌이 되겠죠. 곱해도 넌이 됩니다. 나눠도 넌이 되고요. 그럼 이제 numValue가 있으면 아무래도 계산을 하는데 되게 좋지 않겠죠.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은 이게 좋지 않은데 그러면은 MT에서 원래 넌이 나오는 게 맞는 건지 혹은 이게 넌이 그냥 계산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지 뭐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파이토치를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게 되면 찾아볼 수 있는 장소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이토치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파이토치 공식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링크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스테이블 버전에 대해서 찾고 싶은 그런 메서드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orch.tensor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 처음에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32bit floating point 같은 경우는 float로 보고 64bit floating point는 더블 텐서로 보겠다. 이렇게 데이터 타입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식 문서를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MT가 있는가 이렇게 쭉 찾아보시고 이렇게 쭉 찾아보셨을 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히 위로 봤을 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이제 파이토치에도 없으니까 공식 문서에 없으니까 저희가 검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Stack Overflow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orch.empty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뭐 torch tense와 torch empty의 차이가 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는 discuss.pytorch.org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기능 같은 게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 질문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제 답변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토치에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파이토치 공식 문서를 확인을 해보시든지 스택 오버플로우를 보시든지 혹은 이제 파이토치 디스커스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사실 그냥 이제 여기 torch.empty가 있을 때 여기에서 어, 네, 컴퓨터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파라미터들을 보고 확인을 하실 텐데 이걸 딱 보셨을 때 이게 결론은 어떤 거냐면 이제 torch.empty는 초기화가 되지 않아서 어떤 밸류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non-value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torch.empty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정말 랜덤한 밸류들을 정말 unassigned 된 그런 밸류들을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torch.empty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뭐 0에서 1 사이에 무작위로 초기화된 행렬을 생성을 하고 싶으면 torch.rand에서 똑같이 5,3 그러니까 5 곱하기 3 행렬을 만들고 싶으시면 뭐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실행을 시키면 네, 이런 형태로 값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orch.rand를 복사를 하시고 이제 공식 문서에서 정말 하나씩 확인을 하시면서 배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사실 다 외우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특정한 함수를 쓰고 싶으시다거나
혹은 봤을 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그때그때 바로 검색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배우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걸 단순 무식하게 다 외우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검색을 해보시면 returns a tensor filled with random numbers from an uniform distribution on the interval 0 to 1. 그러니까 0도 되지만 이름 포함하지 않는 이 사이의 범위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만족하는 랜덤한 밸류들을 뽑아내는 매트릭스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르치 렌즈를 하게 되면 아까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값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D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파라미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D타입을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선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D타입이 있을 때 torch D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torch zeros, 그러니까 zeros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영행열을 만들 텐데, 근데 이거의 데이터 타입이 torch.long, 그러니까 64비트짜리를 64비트 데이터 타입을 만족하는 이 5 곱하기 3 행렬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은 뭐 long이든지 float든지 비트가 높을수록 표현하는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 비트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이 밸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메모리를 2배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4비트가 32비트보다 2배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배 더 메모리를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영행열을 만드는 방법은 torch.zeros 하고 여기에 이제 얼만큼 많이 만들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값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x의 0번째 있는 값을 d타입을 콜을 해보시면 torch float 32, 네, 32비트 짜리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뭐 이렇게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로부터 직접 텐서를 받는 방법은 여기 있는 torch.tensor에 여기 안에 이제 어떤 이터러블한, 그러니까 하나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로부터 텐서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시거나 좀 이렇게 어려우시면은 torch.tensor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되게 많아서 네, 나와서 이걸 다 찾기는 어려운데 torch.tensor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게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rch.tensor가 텐서 안에 그냥 이 리스트를 넣으면 그걸 받아서 그냥 이걸 텐서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뭐 존재하는 텐서를 바탕으로 텐서를 만듭니다. 이 메서드는 제공되는 새로운 값이 없는 한 입력의 속성을 데이터 타입을 재사용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new ones,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once만 하면 이렇게 once만 하게 되면 그냥 뭐 1만 채워져 있는 그런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x를 nuance 새롭게 만들 건데 그거는 이제 5,3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5,3, 그러니까 이제 5 곱하기 3 행렬이 만들 거고,
근데 그거의 데이터 타입은 더블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아까 그 torch 더블 그 64비트짜리 값이 float 64가 데이터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버라이드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x라는 거를 그대로 가져올 건데, rand like, 그러니까 랜덤리하게 나와 있는 랜덤한 그런 메서드를, 랜덤한 베리어블을 만들어주는 그런 메서드를 쓸 건데, 그거의 shape, 그러니까 우리가 5 곱하기 3 행렬이 있으면 그냥 이걸 넣었을 때 이 값 그대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형태만 가져와서 여기에 rand like하게 값을 채워줄 거고, 그거의 데이터 타입은 torch float, 그러니까 32비트짜리 데이터를 넣겠다, 32비트짜리 데이터 타입으로 넣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print x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시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뭐 헷갈리게 돼 있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변수가 반복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x라는 값을 가져와 가지고 이 형태 안에 randomly한 variable을 넣어서 데이터 타입은 float로 바꾼 다음에 새롭게 y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y를 인쇄를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베리어블을 만들었는데, 근데 매트릭스가 많으니까 사실 이걸 항상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알기도 어렵고요. 그럼 이제 가져오는 거를 우리가 값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메서드는 size라는 메서드입니다. 이거를 사실 프린트가 없어도 이거는 리턴을 해주는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5 곱하기 3 채널, 5 곱하기 3짜리니까 우리가 튜플의 모든 튜플의 연산을 지원한다. 그 말은 즉슨 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튜플이니까 어떤 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더하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값은 더할 수 있는데 뭐 이 값을 변화시키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3 행렬인데 뭐 6 곱하기 3 행렬로 뭐 행을 하나 추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x.size로 하고요.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 인풋으로 받아오는 값의 채널이나 혹은 뭐 길이나 높이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이걸 그냥 그대로 x 사이즈에 0, 뭐 x 사이즈에 뭐 1, 뭐 이런 식으로 이 값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다른 변수에 넣을 때 활용을 많이 하곤 합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인풋 쉐입이 다른 경우 에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fully connected layer에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값이 10이고 그 다음 레이어 들어가야 되는 인풋 값이 12인 경우에 에러가 생기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에러 값들을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들을 다 인쇄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의 쉐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쉐입이나 사이즈나 같은 의미고, 사이즈를 찾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이즈 함수를 불러오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연산입니다. 이제 연산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법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덧셈 연산은 여러 가지 문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같은 더하기를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더하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torch rand 랜덤한 베리어블 5 곱하기 3 행렬을 만들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x 베리어블을 그대로 더하기를 하겠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x하고 y가 더해져서 값이 리턴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이토치에서는 어떤 연산을 하든지 간에 그게 예를 들어서 트래킹을 해야 되는 경우, 뭐 그라디언트가 변한다든지 혹은
뭐 기타 우리가 톨치 안에서 최대한 오류가 없게 하려면 톨치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메서드들로 어떤 연산을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톨치에서도 제공을 하는 더하기는 뭐 torch.add를 하시게 되면은 이 x 함수와 x 매트릭스와 y 매트릭스를 더해 가지고 값을 낸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시게 되시면 위의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걸 쓰셔도 되고 이걸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torch.add를 쓰셔가지고 웬만하면 톨치 안에서는 이 톨치에서 제공하는 그런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오퍼레이션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똑같이 값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경우는 어떤 게 다른 거냐면 torch empty 저희가 아까 unassigned 된 어떤 값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5 곱하기 3 행렬을 만들고 torch add x, y output result라는 거는 우리가 x라는 매트릭스와 y라는 매트릭스를 더해가지고 그거의 값을 result라는 result라는 변수에 넣어서 result의 값을 바꿔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unassigned 된 variable의 output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걸 이제 result에 assign 했을 때 output을 보시면은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어느 정도 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의 바꿔치기 방식, 이제 인플레이스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위에서 보셨던 이런 더하기 방법들은 사실 x나 y 값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런 오퍼레이션입니다. 근데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바꿔치기 방식이라는 거는 x랑 y를 더해가지고 그냥 x에 그냥 집어넣겠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라는 값을 인쇄를 했을 때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y에 add 언더바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아까 봤던 x 값을 더했을 때 inplace라는 거는 이 x 값을 y에 더한다는 거고 그럼 y가 값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쇄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값과 아래에 있는 값이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스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특정한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치환을 해주겠다, 뭐 바꿔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스 방식이 맞냐, 위에 보셨던 더하기를 해서 인자로 제공을 하는 게 맞냐,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스가 필요하시면 인플레이스로 하시고 위에 부분이 필요하시면 위에 부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는 변수가 적을수록 잘 활용을 하는 거니까 아랫부 만약에 이제 메모리를 좀 더 압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인플레이스가 좋고요. 그러지 않은 상황이면 일반적으로는 위에 메서드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바꿔치기 방식으로 텐서의 값을 변경하는 연산은 언더바를 전미사로 갖습니다. 이제 이 의미는 이제 어떤 함수, 그러니까 파이톨치에 있는 어떤 변수의 메서드가 제일 뒤가 언더바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스 연산 방식이다라고 파이톨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파이톨치 안에서 인플레이스 방식으로 연산을 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언더바가 있는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쓰셔야 되고, 만약에 파이톨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연산을 언더바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프레임워크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은 기능이 원래 있는 기능하고 충돌할 경우에는
그게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단점이고요. 어쨌든 이제 언더바가 있는 모든 파이썬 메서드들은 이제 인플레이스 방식이다. 그리고 이 언더바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언더바만 있다고 인플레이스 방식이 아니라 제일 끝에 이 메서드의 제일 끝에 언더바가 있는 경우에만 인플레이스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넘파이스러운 인덱싱 표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x를 그냥 인쇄를 해보시면 5 곱하기 3 행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프린트를 할 때 x에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1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파이썬에서 이 코테이션 바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걸 그냥 정말 명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x축에 있는 거는 처음 축에 있는 건 전부 활용을 할 건데 두 번째 있는 거는 첫 번째만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거를 실행을 시켰을 때는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여기 있는 값은 모두 활용을 할 건데 뒤에 있는 값은 첫 번째만,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다 활용을 할 건데 첫 번째 있는 값만 활용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인덱스가 0, 1, 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네, 1701, 5637, 1701, 5637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파이스러운 인덱싱 표기, 사실 이게 넘파이스럽다기보다는 그냥 파이썬 리스트가 이런 인덱싱 표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채널 와이즈하게 특정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싶다, 뭐 컬럼 와이즈하게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네,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3 곱하기 4짜리 채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뭐 아까 했던 것처럼 테스트에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두 번째 거는 하나, 어, 두 번째 두 번째 축은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은 전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인쇄를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개 전부 다 활용을 할 거지만 첫 번째 있는 값, 여기 있는 값만 활용을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은 첫 번째만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는 사실 노테이션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 나오니까. 그럼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전부 다 활용하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값들 모두 활용할 거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두 번째 있는 값만 활용을 하겠다. 이거는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 이렇게 컬럼와이즈하게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크기 변경.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텐서의 크기나 모양을 변경하고 싶다면 torch.view를 활용합니다. 이 메서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이 부분은 좀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참고 부분은 제가 적어놓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입을 변경을 할 때 보통은 이런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torch 랜덤에서 4 곱하기 4짜리 행렬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4개 채널로 바꾸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 이건 2차원이고 이건 4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를 때 이렇게 자르고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자를 때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뷰를 써주시면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나가 헷갈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만 적어주셔도 이 여기 써져 있는 모든 부분을 기반으로 여기 마이너스 1이 된 부분을 유추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쉐입의 총 옵서베이션 값, 그러니까 여기가 16이고 y로 나와야 되는 옵서베이션의 총 값도 16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부분, 모르는 부분을 마이너스 1로 해주셔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하고 똑같이 4 곱하기 4짜리 행렬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뷰 16으로 하게 되면 이걸 그냥 1차원으로 쭉 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8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값은 8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채널 값이 뭔지 모를 때 그때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x는 4 곱하기 4고 두 번째는 하나로 펴서 16이고 마지막은 8인데 16에서 8을 나눈 2의 값이 여기 마이너스 1에 자동으로 할당이 돼서 2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만약 텐서의 하나의 값만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값이 scalar value라면은 dot item을 사용하면 숫자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랜덤한 밸류 하나를 어사인 해가지고 그 값을 dot item을 했을 때 이 값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일단 첫 번째로 두 개가 안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네, only one element tensors can be converted to Python scalars. 그러니까 두 개의 밸류를 뭐 아이템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타입이 가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타입이 왜 중요하냐면 뭐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 파이토치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걸 활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파이토치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뭐 단순한 인트 밸류로 혹은 단순한 플로트 밸류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x가 지금은 이제 타입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torch 텐서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torch 텐서를 활용하는 패키지에서만 쓸 수 있고 다른 패키지에서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근데 x.item을 한 값을 테스트에 넣고 타입의 테스트를 체크를 해보시면 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여기다 안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class float, 그러니까 아까는 torch.tensor였는데 이번에는 class float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float 숫자는 거의 대부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범용성 있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텐서 값을 숫자로 바꿔서 다른 데에 넘겨줄 때에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매트릭스는 안 되는데 아이템을 활용을 할 수는 없는 거냐? 이제 그때는 이제 보통은 그럴 때는 스케일러 밸류 이런 식으로 아이템으로 하지는 않고 torch를 numpy value로 바꿔서 numpy 데이터 타입으로 바꾼 뒤에 numpy 안에서 이제 매트릭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텐서 그 파이토치에도 이제 텐서 연산을 하는 그런 메서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전치, 트랜스포즈나 인덱싱, 슬라이싱, 계산, 뭐 선형대수, 뭐 랜덤 넘버, 뭐 텐서 연산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메서드들이 이제 그런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에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내가 어떤 계산이 필요하다, 뭐 미니멈 밸류를 뽑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찾으셔서 네, torch min 이런 식으로 그냥 검색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텐서 값이 있을 때 인풋으로 텐서를 넣으면은 아웃풋으로 이제 미니멈 밸류를 뽑아주나 보다. 그래서 example을 보고 네, 이대로 그냥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 코딩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함수들을 여러분과 다 같이 해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메서드들 더하기 정도 받고 곱하기는 뒤에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뭐 행렬 바꾸는 거, 뭐 그다음에 뭐 아이간 벡터 아이간 밸류 구하는 거, 혹은 트랜스포즈 하거나 트랜지션을 주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연산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공식 문서를 보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연산을 확인을 해봤고, 이제 numpy 변환이라는 거는 이제 torch 텐서 같은 경우는 이제 numpy로 변환을 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게 매우 쉽습니다. 파이썬에서 사실 numpy로 행렬 연산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numpy 변환하는 게 굉장히 편한 장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torch once, 그러니까 그냥 1로 만들어진 그런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numpy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이 변수를 a.numpy 해서 print b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로 b의 타입을 보시면 잠시만요. 원래 이게 텐서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numpy 배열로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는 print a를 했을 때와 print b 잠시만요. 네,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umpy 배열로 변환을 해준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numpy 배열 형태로만 변환을 해준다는 거지 데이터 타입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b 변수 data numpy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아까 아이템은 이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만 활용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산이 채널이 다 채널일 경우에 그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1번은 테스트의 데이터고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값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numpy, 그러니까 변수 .numpy는 이 데이터를 numpy처럼 하겠다지 numpy 배열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a라는 변수의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도 똑같이 네, numpy 어레이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numpy 형태의 배열을 바꾸겠다 이렇게 바꿔주면 데이터 형태도 numpy가 됩니다. 그래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면 아까 언더바 함수는 인플레이스 변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더할 건데 아까 a가 1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만 더하는데 전체 다 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행렬은 행렬 같은 경우는 더했을 때 다 퍼지기 때문에 각각 하나하나에 다 1이 들어간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umpy 배열을 torch 텐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numpy 자체에서 콜을 하는 게 아니라 torch에서 해당 변수를 받아올 때 torch.from numpy를 해서 이 a 안에 numpy variable, 그러니까 numpy array를 넣어주시면은 정확히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하시면 잘 실행이 되고요. 이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numpy 패키지를 불러오고 a는 이제 1행렬들, 그 다음에 b는 a의 array를 가져와서 torch from numpy, torch 변수로 바꾸겠다. 그리고 numpy add a에다가 2를 넣어서 그 아웃풋을 a에 넣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스 변환이 되겠죠. 그럼 이제 a의 값이 2로 다 변환이 될 거고, 그러면은 b라는 거는 사실 a 값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b의 값도 단순히 b의 값도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1이었다가 두 번째에서 인플레이스 형태 바뀌었기 때문에 b의 값도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art tensor, 그러니까 string, 뭐 a, b, c, d, 뭐 글자 같은 글자를 제외한 CPU상의 모든 텐서는 numpy로의 변환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글자 빼고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numpy에서 텐서의 반대 변환도 지원한다 라는 거고, CUDA tensors, CUDA tensor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GPU를 아까 말씀드렸을 때 GPU는 사실 컴퓨터의 외부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컴퓨터의 기본 구조는 CPU, 램, 그 다음에 디스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GPU는 이 스트럭처의 외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외부에 있는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특정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필요합니다. 그걸 아까 CUDA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CUDA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if torch CUDA is available,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만 콜을 하셨을 때 값이 아마 true로 나오게 될 겁니다. false가 나왔네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if false면은 이게 활용이 안 되고 if true면은 밑에가 실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true로 바꾸려면은 이제 런타임을 할 때 이 런타임 유형을 GPU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할당 중, 그러니까 세션이 바뀌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모든 값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지금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뜨게 될 거고요. 그렇죠. torch가 없다고 나오죠. 그럼 제일 위로 가서 다시 torch를
임포트를 해오고, 다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저희가 아까 GPU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GPU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베리어블이 여기서 간단하게 실행을 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읽어드리면 만약에 토치가 파이토치가 활용할 수 있는 GPU가 하나 이상이 있게 되면은 아래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될 건데, 디바이스에 torch.device CUDA, 이거는 이제 torch 디바이스 중에 CUDA를 활용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가져와서 그 디바이스 자체를 가져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안에 우리가 어떤 변수를 만들 때 이 변수는 해당 디바이스에 넣겠다. 그리고 x2라는 거는 해당 GPU로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셨을 때 단순하게 y 값 있고 x 값 있고 zx 플러스 y를 넣고, 그 다음에 프린트 z를 하고, 프린트 z를 한 번 더 할 텐데 CPU로 바꿔서 다시 인쇄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 코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GPU에서 x 값을 넣고, GPU에 x 값을 넣고, GPU에 y 값을 넣고, 그 다음에 GPU에서 더한 x 플러스 y 값을 z에 넣고, 그 GPU 값인 z를 넣고, 그 다음에 그 z를 CPU로 가져와서 해당 CPU에 있는 값을 다시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CPU에서 계산하시든 GPU에서 계산하시든 그 값은 똑같이 나온다. 그리고 디바이스 CUDA 있고, 그러니까 코테이션 0이라는 거는 멀티 GPU인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연구원 3명이 데스크탑 하나에서 GPU 3개를 각각 하나씩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GPU 0번, 1번, 2번이 있을 때 0번은 내 거고, 혹은 1번이 내 거인 경우에는 1번에만 할당을 하고 0번이나 2번에는 할당을 하지 않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GPU를 할당을 해서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Type Torch Float 64라는 거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데이터 타입이 Torch Float 6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to device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D-Type을 인쇄를 해보면, 어... 이게 원래, 이게 지금 이게 단순하게 torch float 32로 나오는데 이게 GPU의 값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똑같이 y 값을 넣을 때 디바이스에 넣지 않고 이런 형태로 넣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z 값이 저희가 지금 아까 했던, 죄송합니다. 이거를 torch once like일 때, 이게 지금 쿠다에 죄송합니다. 네, 쿠다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쿠다에 있는 거를 다시 CPU로 보내기 위해서는 y는 y2 CPU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이제 GPU 값이 GPU에 있었던 베리어블이 아닌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 쿠다에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y랑 z를 더하시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CPU에서 계산을 하신 값하고 GPU에서 계산을 하신 값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Z는 GPU에 있는 변수고
y는 CPU에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y랑 z를 한 번에 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그러니까 CPU에서 CPU 둘 중 하나를 CPU로 바꾸든지 GPU로 바꾸든지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 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실수라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참고는 이제 위에서 했던 거 거의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와서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를 하면 우리가 아까 torch long으로 했을 때 64바이트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 타입의 의미는 여기 안에 있는 0이 위에 있는 똑같은 0하고 이게 다른 타입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d 타입을 없이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float이기 때문에 print x를 똑같이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d 타입을 했을 때 32비트가 나오죠. 근데 이제 64바이트짜리 하게 되면 네 64바이트짜리로 바꾼 다음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해보시면 똑같은 0이어도 float고 여기는 in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연산이 되긴 되는데 둘 중 하나로 오버래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타입에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torch.ice는 identity matrix를 계산을 할 때 이런 형태로 콜을 하게 되고요. identity니까 뭐 y value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torchland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적었냐면 저희가 아까 인덱싱을 할 때 아까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근데 이제 퍼뮤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퍼뮤테이션이라는 거는 바꾸는 거고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정말 간단하게 뭐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 곱하기 3행렬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는 값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채널의 순서를 퍼뮤테이션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던 값이 두 번째가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여기로 오고 이게 여기로 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값하고 똑같죠. 그럼 이제 이게 언제 많이 쓰이느냐? 보통 이미지들은 이제 RGB 폼을 쓰게 되는데 가끔 이제 BGR 형태로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참고로 보여드리면은 RGB 이미지들은 뭐 그냥 저희들이 뭐 많이 보는 뭐 이런 형태 뭐 RGB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BGR 이미지들은 좀 파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좋은 예시로 되어 있네요. 이제 RGB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드가 먼저 나오고 뭐 BGR 같은 경우는 블루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 RGB 이미지들이고, 근데 이제 뭐 오픈CV라든지 뭐 기타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BGR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좀 퍼뮤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형태로 퍼뮤테이션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채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래에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최대한 한 대까지 좀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안에 정말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해볼 내용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메서드는 오토 그라디언트입니다. 자동 미분인데요. 그러니까 미분을 할 때 메서드를 활용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분을 해준다는 게 이 파이토치의 핵심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저희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하게 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연산을 할 때 뭐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주는 연산을 활용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토치에서 제공하는 그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연산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메서드들은
오토 그라디언트가 가능하고, 오토 그라디언트가 된다는 것은 파이썬에서 주어지는 메서드만 계속 활용을 해도 그라디언트가 추적이 돼서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조금 번외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텐서플로우가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거의 한 3년 반 전에 썼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는 그런 형태로 텐서플로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 처음 좀 배우다가 힘들어서 케라스로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오토 그라디언트 기능이 있어서 좀 더 활용을 하기 편해가지고 파이토치로 넘어왔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텐서플로우 2.0이 좀 더 좋아서 다시 넘어간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오토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파이토치에서 가장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 오토 그라디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연산을 톨치로 다 바꾸신 다음에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에 비해서.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분이 필요하고요. 근데 미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텐서를 만들게 되면은 그 텐서는 오토 그라디언트 기능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참고로 가져온 게 랜덤하게 아무 코드의 소스 코드로 가져왔습니다. 그 가져온 이유는, 그러니까 이 톨치라는 거는 사실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뭔가 다 임포트를 해와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이제 상위 클래스로 받아와가지고 쿠다가 있고, 톨치라는 상위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오토 그라디언트 클래스가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속을 해왔기 때문에 부모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텐서는 거의 모두가 다 이제 그라디언트를 가져올 수 있고, 계산이 완료된 후에 백워드를 가져와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고, 뭐 기록을 하지 않으려면 디타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텐스와 펑션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연산 과정을 보호하여 순환하지 않는 그래프, 어사이클릭 그래프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순환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갔던 그래프는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중요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메모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 메모리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그렇기 위해서 어사이클릭 그래프,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추적을 해서 그 이제 그라디언트가 계산이 된 밸류에 대해서는 그 전에 추적했던 모든 값들을 메모리에서 해제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활용을 정말 효과적으로 파이토치에서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여러 번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제 retain graph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아마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할 텐데, 더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디언트가 없고, 곱했을 때 그라디언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해줘가지고 바꿀 수가 있다. 이 백월드를 해줘서 이제 변화도 측정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값을 가지고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코비안 행렬도 구할 수 있고, 네, 혹은 이제 torch no gradient,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를 추적하지 않고도 연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뒷다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계획은 저희가 저거 위에 거를 다 배웠을 때 드디어 저희가 모델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토치든 텐서플로우든 딥러닝 모델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뽑아보자면은 데이터셋이 있고, 데이터셋, 모델, 그리고 학습 과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뭐 간단하게 여기 제일 밑에 좀 써보자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셋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도 준비를 해야 되고, 트레이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트레이닝을 할 때는 옵티마이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오차를 계산할 건지, 그 오차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건지, 이 두 개를 정해야 되고, 뭐 트레이닝 할 때 뭐 다양한 로스를 쓸 건지, 다양한 옵티마이저를 쓸 건지, 뭐 이런 것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이 딥러닝 모델은 이거 세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데이터셋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프리딕션에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차가 큰 이런 모델이 있다면 학습을 시켰을 때 그 결과값이 프리딕션과 트루 데이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모델링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치에서 가장 유명한 튜토리얼 중에 하나인 그 윤제이라는 네이버에 계신 개발자분이 만든 깃허브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파이토치 튜토리얼이 정말 파이토치를 배우는 분들에게 거의 교과서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서 실제로 딥러닝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딥러닝을 활용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코드를 짜고 있는지 잠깐 봄으로써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메서드를 또 활용하고, 그 다음에 파이토치를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것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코드는 제가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이 링크로 제게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새벽에 하고 목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많은 내용을 하느라 조금 경황이 없게 표현이 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코드는 다 동작하고 기본적인 코드이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실행을 해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구글에 검색도 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제게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첫 번째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